네, 지난 시간까지 검정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제는 다루는 시기는 역시 단군 조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의 확대 측면에서 노란색이죠. 그 오정윤의 한국통사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그리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연구, 윤내연 교수, 우시라, 오순재, 이홍규, 박정재 이런 분들의 책들을 또 소개하겠고요. 그 시간에 이어서 선도사관, 소위 민족사학, 제야사학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단군 조선의 전체를 아울러 보고자 합니다. 역사 전쟁입니다. 이 한국사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것이 전부인가? 우리는 반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와 관련된 책들, 또 학자들의 노력, 그 다음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봐야 되겠습니다. 역사전쟁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 화하와의 문제죠. 이하 동서설, 이하 선우설, 삼측첩 이론, 이건 이제 저쪽 중국 사람들이 쓴 책들이죠. 그래서 동이와 화하, 이제 이 족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한 것들이죠. 이하 선우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쪽이 화하족과 동이족과 어느 쪽이 이제 먼저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의당 동이족이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되고 화하는 서쪽에 한쪽 끝에서 이제 시작이 된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책들, BC 1199년의 사이라는 말이 축서기전에 나옵니다. 사이와 서이는 이제 중화로 나오고, 이게 이제 중화를 말하는 것이고, 구이가 이제 동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1198년에 축서기전에서 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답니다. 그 이후로 주나라 때 이제 천명 천자 중심 천하관이 있고 481년에 공자의 춘추해서 존주대의 하면서 이제 저들이 역사 시대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동이족들, 우리의 선조들의 이제 였던 그 동이족들은 이 역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하지를 못하고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202년, 220에서 AD 220년 이 한나라 때 있죠. 이때 중화 문명권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시대에 사마천이 사기를 씁니다. 이제 역사서, 이 학문적으로도 완전하게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춘추필법,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이국 휘치 존화양이 상내 야괴. 그리고는 BC 221년에 진시황 통일, 한나라 이전이죠. 중앙집권 표준화, 직도건설 흉노 정벌, 대륙동의의 몰락을 가져온 진시황의 통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AD로 넘어와서 618년부터 907년까지 당나라가 있죠. 물론 당나라는 이세민 그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만 이제 그 한 문화를 한족의 문화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족 의식 화의관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송나라, 여기에서는 유학 중심의 중화 사상이 굳어지고요. 이때에
1145년 우리나라 고려 말이죠. 고려 때 인종 때죠. 삼국사 김부식의 삼국사 이때 이제 사대주의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관찬사와 또 한편으로는 제야에서는 선도사관이 있었고 또 불교적 이제 승려들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련과 제왕원기 같은 책들이요. 그리고 제야에서 전해지는 그런 그 선도사관들. 그리고는 1368년에서 1644년간의 명나라가 들어섭니다. 한족 왕조라고 하죠. 중화 사상이 강화됩니다. 15세기 고려사와 사대주의가 또 나옵니다. 관찬사와 또 선도사관이 또 면면이 이어지고요. 고려 말에 행촌 이함이 그 단군세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도사관은 이어집니다. 맥이. 그리고 17세기 들어와서 주자성리학과 소중화주의가 조선을 팽배하게 되고요. 이때에도 관찬사와 선도사관이 대립이 됩니다. 19세기에 와서 이제 근대화, 서구 물결이 동아시아에도 왔을 때 그 1895년 가보경장부터 1910년까지 국정교과서와 민족사학이 대립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와서 일제 식민사학 조선사 편수의 국정교과서와 민족사학이 여전히 대립을 하고요. 일제 천황주의 황국사관과 조선식민사관, 만선사관, 반도사관, 타율, 망국기의 사관으로 대표되죠. 그리고는 미소 군정기를 거쳐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죠. 그러면서 일제 식민사관의 일부 극복된 측면이 나오죠. 단군 이제 조선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나 완전히 극복이 안 된 상태로 강단 식민사학이라고 하죠. 실증사관으로 이제 무장하고 그런가 하면 그에 반해서 제야 유사사학이라고 비난받습니다만 선도사학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1949년에 중공은 공산주의가 되죠. 이때에 그 애국주의 결합과 함께 중화사상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79년, 1980년대에는 중공에서 역사 공정을 대대적으로 함에 있어서 그때 우리와 관계되는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 무기화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죠. 이렇게 와서 21세기 대한민국은 건국전쟁이 이건 내부적이죠. 건국전쟁과 백년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시 외부적으로는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의 잔재 이것과 또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사를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부국강병을 이루고 강대국의 일환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역사일 수도 있는데 영영 합쳐지질 않습니다. 강단사 계보 표를 따와봤습니다. 그 안경전 종정의 환단곡이 책자에서 따온 것이고요. 일부는 또 다른 곳에서 따온 것입니다. 일제 식민사학 형성의 표 그려놨으니까요. 그 학자들의 독일의 랑케 실증주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많이 실증주의가 변질이 되고 제국주의에 이용당한 측면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본인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조선사 편수회에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온 여기에 보면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정체성론 이것도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 이에 대해서는 뉴라이트 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관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분류한 표를 한번 보신 것이고요. 오른쪽에 식민사학의 계보다 해서 일제 식민 그 사학자들의 계보를 쭉 해놨고요. 해방 이후에도 1세대, 2세대, 3, 4세대 해서 그 학자들을 대표적인 학자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병도, 신석구 눈에 띄죠. 그리고 오늘날 단군 신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그 손호정도 4세대로 분류가 돼 있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한국사를 조금 확대한 오정윤의 한국통사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 기원전 7세기 철기 사용 때 단군소에서부터 단군조선이 해체되고 열국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에 나온 그 시대에 그 이쪽 그 지중해 쪽 그리고 서부 아시아 쪽이죠. 이쪽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이때 서양에서 아주 학문이 발달하고 오늘날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다 이제 정립이 되죠. 우리나라의 연표를 이제 500만 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15,000년 전까지 그리고 8,000년 전 해놨습니다. 쭉 정리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단군조선 건국 2333년 돼 있죠. 그리고 다른 저쪽에 그 서쪽에 서유럽의 근간이던 그리스, 페르시아 쪽 얘기도 있고요. 인도와 이집트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과서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연대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연천 전공리 유적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슬기슬기 사람 이런 한글 표현도 써놨고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단군 왕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웅족과 호족을 통합하여 신실을 열었다. 이제 그 환웅에 대한 내용들. 그 아들인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 190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내용을 써놨고요. 책들을 인용을 했죠. 삼국유사, 동국통감. 그러면서 그 파란색 부분은 이제 고인돌이라든지 비파형 동검 이런 학문적인 미송리식 토끼라든지 그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도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서 홍익인간 천손사상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놨고요. 공무도화가와 고조선의 유행가 이런 부분들을 써놨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여러 기록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어놨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의 그 위서 인용문도 이렇게 달아놨고요. 응제시주 본주에 기록된 단군 기록도 이렇게 따왔습니다. 요임금 원년인 무진년이다. 고조선과 중국 제나라 무역 기록에 대한 것도 발췌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나라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나는 천하에 7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관자가 답하기를 음산산맥의 옥돌이 하나이고 연나라 자산의 백금이 하나이고 발조선 문피가 하나입니다. 조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청동기 유물유적 분포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청동기,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서단산 유형 토기, 그리고 요령지방의 그 색깔도 나오죠. 팽이형 토기, 송국리형 토기, 세형 동검, 이제 고조선 시대를 이렇게 다루는 유물들을 다뤄놨고요. 그 다음에 시대극 아스달 연대기라는
영화도 이렇게 해놨네요. 이름의 탄생, 신석기 시대의 종족연합과 고조선과 같은 고대 국가의 탄생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스달 연대기도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참성단의 사진도 이렇게 찍어놨죠. 마리산.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딱 해놓고요. 사유재산과 계급의 발생, 가부장제 사회, 국가의 성립과 군장의 등장, 재정일치 사회, 단군 신화의 사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단군 신화에 반영된 사회발전 과정 4단계 해서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환인시대와 환웅시대, 환웅과 웅녀의 연합시대, 단군시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학문적 분류와 시대를 맞춰놨습니다. 연대도 표시를 해놨고요. 이런 점들을 작가가 추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어요.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경당 시대 이런 부분들이 제야사학에서 이제 소상하게 언급이 됩니다. 단군 신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서술을 해놨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신화가 섞여 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손 강림 신화, 곰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는 수조 신화, 신화의 주인공이 나라를 건국하는 개국 신화, 풍백, 우사, 운사 등 문화영웅 신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신화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융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미를 적어 놓았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점재현 신사비 언급해놨죠. 이 점재현 신사비 위치 조작설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청동기 유물유적 분포도 이렇게 만주 북부의 서단산까지 전부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와 분포 지역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이 이제 관련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고인돌, 강화도 부근의 고인돌과 고창의 매산리, 또 거기 고인돌 유적 어마어마하게 있죠. 고창에도. 그래서 세계적으로 총 5만여 기가 있는데 만주와 한반도에 3만 5천여 기가 분포되어 있답니다. 너무도 특별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역사적인 연구가 갈 길이 멀죠. 계급사의 법 범금 8조 사유재산 얘기 나오고요. 범금 8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철기의 힘에 대해서도 거친 무늬 거울과 잔무늬 거울에 대해서 소개도 해놨고요. 기원전 7세기 5세기경이랍니다. 학문이 한참 동서양에서 발달할 그 시기죠. 고조선인가 제후국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고요. 고민을 한 것이죠. 명도전은 중국 화폐인가 우리 화폐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의만조선과 한해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열국시대로 분류를 해서 부혀와 삼한, 평양의 채씨왕국과 낙랑국, 옥저와 동해 이때를 열국시대라고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마한, 낙랑 이때의 그 유물들도 좀 더 여러 가지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10대 사건을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단군왕검, 고조선을 건국하고 아사달에 도읍했다. 하가점 하층 문화와 또 연결시켰죠. 고조선의 대표적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다. 상나라 왕족인 기자가 고조선의 서쪽 변방에 망명했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제야사학과 가까워져 있죠. 심양 정가와자 유적, 청동 단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렇게 해서 문화유적과 고조선을 연결하고 있고요. 고조선 지역에 철기 문화가 도래했고
무기도 제작했다. 기후, 기시조선 얘기 아닙니까? 기후가 조선후를 자칭했고 부여와 고조선의 경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시조선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고조선과 흉노의 전쟁이 있었다. 고조선과 연해 전쟁이 벌어졌다. 고조선 10대 사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이만이 준왕의 왕위를 찬탈했고 우이만조선을 건국했다. 195년 전, 기원전. 예왕 남녀가 중국 한나라에 망명했고 창해군에 속한다. 이제 다소 생소한 내용이 기원전 128년에 있었답니다. 기원전 108년에 그리고 고조선의 계승을 표방한 우이만조선이 멸망함으로써 고조선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10대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사는 이제 조선 후 환웅 웅녀를 언급했다는 점이 좀 더 확대가 된 것이고요. 조선 후라고 이제 기자조선의 기시들 왕후 있지 않습니까? 번조선의 그 왕이라고 했던 기준의 선조들, 그래서 조선 후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오정윤의 한국통사 여기까지 봤고요. 곧 이어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교과서를 또한 보겠습니다.